예, 이게 바로 이진수 후보자의 죄송합니다. 제대로는 무엇인가? 사실 이 의원님께서 네. 제기하신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위원 질의에 조금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고 못 받으셨습니까? 모릅니다. 보고 못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보고를 못 받았다고 답변하면 직원들에 대해서 어떤 그거 책임을 전가하기 때문에 저는 알고 있지 선입견 못합니다. 갖고 얘기하지 마세요. 선입견 갖고 얘기하지 마세요. 본인의 특기인데 선입견 갖지 마시고요. 제가 질문한 내용은 보고 받았냐? 그럼 보고 받았다? 아직 보고 받지 못했다. 이겁니다. 보고 받으셨습니까? 그 사안에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예, 이게 바로 이진수 후보자의 죄송합니다. 이진수 후보자의 본 모습이에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석 위원님 계신가요? 예,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위원장이 아침에 지역구 일정 다녀오느라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이준석 후보자님, 지난 이틀 동안 질의했던 내용들, 제가 사실 정책적인 질의를 최대한 많이 섞어서 얘기했고요. 그리고 또, 드문드문 이준석 후보자가 어떤 언론 지형을 옳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것을 구현할지 궁금해서 질문드렸는데, 답변을 종합해보면 너무 중요한 과정이 생략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좌파 언론 노조에 장악되었다라는 인식, 그래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인지 좀 바꿔야겠다는 인식, 그런 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그 방법론이 보이지 않아서 사실 이랬을 때 인식만 있고 구체적 해법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 역사적으로도 좀 과격한 비유일지 모르겠지만은 예를 들어 뭐 유태인들이 경제계를 장악하고 있다 아니면 조선인들이 뭐 문제를 일으켰다 뭐 이런 아주 간단한 세계관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러 들어가면은 아주 과격한 수단들이 동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 정권을 넘나들면서 언론에서 갈등이 많았던 이유인 것 같기도 한데요. 제가 어제 참고인 나오셨던 이혁풍 기자가 박민 사장이 좌파와 결탁했다고 생각하신다는 부분을 제가 재차 질의드렸다는 것이 제가 어떤 식으로든지 그분들을 조롱하거나 이런 의도가 아니라 사실 우리 위원회에서 박민 사장의 취임과 그 다음에 행보들을 많이 비판했지만 만약에 그런 실제로 언론노조 구성원이나 이런 분들도 KBS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보직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해 왔다면은 오히려 좀 다르게 보이긴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진숙 후보자도 지금 계속 강조하시는 위협, 그 리스크라는 거는 한 언론사의 89% 정도의 구성원 정도, 다른 언론사 한 60% 정도 구성원 정도가 특정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시는 노조의 구성원이라 했을 때 이걸 어떻게 바꾸실지가 아직까지 대안이 없어 보여요. 가가지고 이걸 나중에 일사천리로 어떻게 척결하겠다는 방식이 될지. 왜냐하면 어제 박민 사장이 좌파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거는 이진숙 후보자와 견해를 비슷하게 할 수 있는 또는 비슷한 과정을 겪어오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이진숙 후보자에게 어떤 해결사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저는 방통위원장이 만약 되신다면은 그런 열망을 받아서 움직이실 건지 아니면 다른 구체적인 방법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왜 어제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지 않았냐 하면 네. 사실 이 의원님께서 네. 제기하신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A 공영방송사에는 노조원이 비계약직, 계약직까지 포함하면 숫자가 약간 달라질 수 있지만 어쨌든 압도적인 인원이 민노총 소속 언론인들 또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금방 해결하기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해결이라는 표현이 그러면은 그 비율을 바꾸시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까?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예. 제가 왜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렸냐면 방송통신위원장이 특정 언론사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렇게 공영 언론사의 사장이 제대로 선임될 수 있도록 그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를 적임자를 선임하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특정 언론사에 개입하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지금 이 중계를 보시는 국민들도 이사를 제대로 선임한다. 그럼 제대로는 무엇인가? 그럼 맞습니다. 지금의 이사진은 예, 예. 제대로 안 되어 있다고 판단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사실 굉장히 곤란한 질문이실 건 알지만은 제 입장에 봤을 때는 그런 모호성이 오히려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인식을 국민들한테 심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가 지금 군사작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기도빈익을 지켜가지고 국민들 모르게 이것을 뭐 추진해야 될 일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후보자께서 나는 이걸 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 방법으로 좀 선명하게 설명해 주시면은 후보자가 왜 방통위원장을 하시려고 하는지를 국민들이 잘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거기까지 하고요. 그 계속 리스크 관리 계약 관련해가지고 이제 해명을 하시는데 저는 리스크 관리 계약이 합리적인 계약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왜냐하면 시점을 놓고 봤을 때 그 당시에는 회사의 경영위기였기 때문에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서 이걸 했어야 된다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제 생각인데요. 제가 만약에 당대표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인터넷 댓글 여론이 좀 안 좋다고 해가지고 네이버에 댓글 다는 애들 좀 쓰자고 하면은 저는 기겁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하고 전혀 다릅니다. 여론을 지금 반전시키려는 시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정확한 수치를 제가 기억은 못하고 있지만 1,500명 가운데 1,000명이 나가고 난 다음에 회사가 뭐 거의 흔들흔들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임원회의조차도 회사 내에서 하지를 못하고 위협 때문에 하지를 못하고 다른 외부의 장소에서 했던 때가 다반사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희가 회사도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와중에 회사 올림픽도 앞두고 있고 그해 대선이 있었는데 어떻게 MBC라는 회사를 제대로 홍보할 수 있겠는가 그런 방법을 저희는 찾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정도의 계약이었다고 하면 공훈이 대표라는 분이 하셨던 주장, 좀 비상식적인 제안들이 있어가지고 계약을 해지하려고 했다. 이건 굉장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사실 국민들이 오해하시는 것 같고 제가 이런 것들이 사실 경영의 입장에 봤을 때는 첫째로는 제가 봤을 땐 발상이 좀 이상하고 둘째로 실효적일까 하는 데 대해서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 그럼 그때 그런 계약에 따른 이런 수행이 성공적이었다 판단하십니까? 그래서 양쪽의 조건이 좀 맞지 않아서 네. 중간에 그 계약이 파기가 됐습니다. 저는 사실 정치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정치를 똑바로 할 생각해야지 국민의 여론을 다른 방법으로 조작할 수 있다고 믿으면은 그때부터 날아가는 거거든요. 사실 최근에 유튜브에 잠깐 올라왔다 내려간 녹취록 중에 보면은 지금 영부인께서 과거에 그 후보자의 배우자 시절 또는 그 이전에 모 인사와 녹취 속에서 부정적인 글이 올라왔는데 한 200개 정도 글을 써서 밀어내렸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를 받으시는 그런 음성이 공개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주 여론에 대해 가지고 가볍게 판단하고 정치를 똑바로 생각 안 하고 그렇게 움직이면은 사실 날아가는 거거든요. 저는 방통위원장이 되신다고 하면은 이런 여론조작 행위에 대해 심각한 위기의식과 경각심을 가지고 이런 것들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준석 위원 질의에 조금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아까 박문진 이사의 적임자를 뽑아서 그 방송사의 편향을 해결하겠다는 취지의 답변하셨죠? 예. 그러면 그 적임자는 어떤 사람이 적임자입니까? 그 직분에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직분에 맞는 사람이 뭡니까? 공영방송사의 사장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선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거와 지금요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 앞에 말하고 완전히 다른 지금 말은 그냥 일반적인 말이에요. 공영방송 이사 일반적인 거 앞에 전제가 있었잖아요. 이준석 위원께서 지금 한 방송사가 너무 편향돼 있고 문제가 많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적임자 얘기한 거죠. 맞습니까? 공영방송사의 공영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지금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적임자는 편향성을 극복하는 게 지금 현재 필요하다는 뜻이죠? 공영방송사의 공영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장을 선임할 수 있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장난 레코드 틀고 하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키트리 관련한 계약에 대해서도 회사에 못 들어가는 상황에서 계약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좀 아까 회사에도 그렇게, 제대로 자, 그렇게 답변했어요. 회사에도 못 들어가는 상황이었다. 회사에도 제대로 들어가지 못해서 임원회의도 아니, 그 얘기가 그 외부에서 얘기잖아요. 할 그거는 때가 많았다. 예, 그러니까 회사에 제대로 못 들어가는 상황에서 계약한 거다. 맞죠? 계약 시점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걸 본인이 얘기해놓고 지금 모두가 지켜보는데 그렇게 자꾸 본인이 얘기한 걸 본인이 뒤집고 말을 살짝 틀고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내부에서 정면으로 문제를 해결할 역량과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외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고요. 그거는 정말 경영진으로서 자격이 없는 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PPT 띄워주세요. 민주당의 나경원 대표만큼 애국자 있으면 나와봐라. 일본은 현재 한국과 자유주의 동맹국. 본인이 쓴 거 맞죠? 맞습니다. 일본이 한국과 동맹국 맞습니까? 이때 자유주의를 공유하는 나라라는 뜻이었습니다. 법적 용어 아닙니다. 그러면 정말 국어 공부를 제대로 안 하셨네요. 그러면 그냥 자유주의 같이 지닌다 그러지 왜 하필 동맹국이라고 쓰셨습니까? 이 SNS를 보고 누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동맹국, 일본과 한국이 동맹이 될 수 있습니까? 저는 자유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나라라는 뜻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요. 동맹국이라고 써놓고 혼자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동맹국 명시되어 있잖아요. 왜 그렇게 자꾸 본인이 써놓고 본인이 횡설수설 답변하고 그렇게 하면 정말 저는 횡설수설 답변하지 횡설수설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여기 자유주의 동맹국의 핵심 단어는 일본과 한국이 동맹국이라는 거예요. 핵심 법적 단어. 용어가 아닙니다. 누가 이걸 법적 용어라고 지금 말합니까? 우리는 지금 상식에선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과 한국은 동맹국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동맹국이라고 썼어요. 이런 사람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하면 되겠습니까? 또 묻겠습니다. 일본이 현재 전쟁 가능한 국가로 헌법 개정을 진행 중입니다. 찬성하시나요?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쪽에 집중을 해서. 자, 세워주세요. 요거 할 때까지만 세우세요. 일본이 전쟁 가능한 국가로 헌법 개정을 진행 중입니다. 알고 계시죠? 찬성하십니까? 찬성하지 않습니다. 일반군 위안부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위안부입니까? 아니면 강제입니까? 아니면 자발적입니까? 논쟁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이걸 답변 못합니까? 시간 돌리세요. 잘하셨어요. 일본군 위안부는 강제적인 위안부였습니까? 자발적 위안부였습니까? 이게 논쟁적입니까?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논쟁적인 사안이라는 것은 이게 뭐가 논쟁적입니까? 논쟁적인 논쟁하고 사안이라는 있습니다. 것은 이 취소하고요. 사안이 누구와 논쟁하고 있습니까? 개인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개인적인 사건이에요? 일본군 위안부가?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말을 잘못했다. 일본군 위안부가 강제적이었다, 자발적이었다는 논쟁을 누구가 하고 있어서 논쟁적입니까?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무슨 개별적인 사안입니까? 역사관에 대한 문제이고, 일본군 위안부가 A라는 위안부가 강제로 갔냐? 제가 이렇게 물어야 개별적인 거고요. 이거는 역사관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뉴라이트세요? 전 뉴라이트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걸 다 못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이시죠? 대한민국 국민의 80%, 90% 가까운 분이 일본군 위안부는 강제적인 것이었다고 판단합니다. 그 90%에 해당하지 않고 나머지 10%에 해당합니까? 이걸 답 못하는 사람은 정말 방통위원장 자격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일본이 한반도를 식민지화해서 한반도를 근대화시켰다. 동의하십니까?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이게 개별적인 답변하지 게 않겠습니다. 아니라니까요. 제가 기자를 하셨다면서 개별과 보편을 이해 못합니까?
개별적인 거는 이런 게 아닙니다. A가 B를 어떻게 했다가 개별이에요. 답변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10%에 속하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답변하세요, 그럼. 답변하지 10%에 않겠습니다. 안 속하면 그럼 90%에 속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101%, 1%에 해당합니까? 왜 궤변을 늘어놓지 마세요. 자위대의 한국 진출. 지금 한일 동맹이 문제인 것은 동맹국이 되는 순간 자위대의 한국 진출이 가능하기 때문인데 자위대의 한국 진출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걸 답변 못해요. 일본 군대가 한국에 들어오는 문제. 이걸 왜 답변 안 하세요? 제가 최민희 위원장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왜요?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이게 않겠습니다. 개별이 아니라니까요. 자위대에 A라는 군인이 한국에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는 개별이고요. 자위대의 한국 진출에 대한 질문은 이거는 본인의 역사관, 세계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걸 왜 답변 못하세요? 최민희 위원장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더라도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건 이 자리에서 답변 못할 사람 거의 없어요.